근데 은퇴를 네. 한 번 마지막 2018년에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 한 번 더 하셨어요? 네, 제가 2번 했어요. 아니요,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그래. 지금 이제 뭐 노는 언니 프로그램에서 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아. 몸이나 이런 것들이 컨디션도 그렇고 회복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KBS 1라디오 스포츠 특별 초대석 나는 국가대표였다. 배구했던 노는 언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유미 KBSN 배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흔히들 약간 놀아본 언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놀지는 않았고요. 배구한 건 맞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소개를 한번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냥 배구 선수 출신 한유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직으로는 이제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뭐 예능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뭐 배구랑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이런 건 감사한데 저는 그래도 배구인으로 이렇게 좀 기억되는 게 더 좋고 배구인으로 불리는 게 더 좋아서 위원님으로 한번 칭해보면 어떨까? 네. 해설위원님. 네. 자, 우리 위원님의 프로필을 정현호 PD가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82년 2월 5일이 생일. 다음 달 이맘때쯤이 생일입니다. 그러네요. 네, 한 달 남았어요. 맞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구를 시작하셨고 동생이 또 한송이 배구 선수죠. 2010년 광주 아시안 게임 배구 은메달. 현재는 배구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한유미 배구 TV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업로드가 2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전에 제가 그렇죠.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대학원도 다니고 계시고 네. 말씀하신 대로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까지 따내시고 또 유소년 배구 아카데미 강사도 하고 네. 계시다 보니까 그러면 유튜브 활동은 앞으로 다시 하실 생각은 이제 있으신 거예요? 시즌 끝나고 뭔가 저도 개인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해야죠. 2018년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3년차 은퇴 선수신데 은퇴 후 그 3년 내내 진짜 지금처럼 바쁘게 사셨나요? 아니 저는 은퇴하고 오히려 되게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수 때가 훨씬 더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해져 있는 틀에서만 움직였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프리랜서니까 네. 프리랜서로 나오고 나니까 할 일이 막 여러 분야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스케줄 관리도 그렇고 막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때 하필이면 이제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뭐 네. 알바도 뛰시고 막 네, 이랬다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카페 알바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고 그냥 다들 여자들이 카페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특히 뭐 배구 선수들 많이 있더라고요. 해서 저도 한 번쯤은 내가 차리기 전에 일단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여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그냥 다들 로망이 카페에서 이제 막 커피 머신 내리고 막 우아하게. 커피 따라주고 이거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페를 관리하는 거는 직원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다못해 이런 전등 관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보니까 이제 하시면은 걱정이 너무 그렇죠. 많으셔서 안 네, 되신 것 맞아요. 같아요. 걱정이 좀 많아요. 지금의 삶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배구 선수 때 삶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선수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네. 배구할 때가 행복한. 근데 은퇴를 네. 한 번 마지막 2018년에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 한 번 더 하셨어요? 네, 제가 2번 했어요. 네. 배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시면서 네. 왜 은퇴를 이렇게 번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약간 좀 걱정이 너무 앞서는 스타일 같아요.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 그래서 그때 쉴 때도 그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쉴 때는 해외 진출 하다가 뭐가 맞아요. 잘 안 되고 계약이 약간 꼬이고 여러 가지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 은퇴했을 때는 네. 그때는 이제 팀에 이제 뭐 고참 선수들도 다 나가고 맞아요.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도 갑자기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고 그럼 네. 이적을 한 팀이어서 1년밖에 있지 않았는데 아직 뭔가 저도 적응이 안 됐는데 또 새로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이 많았던 것 역시 같아요. 걱정으로. 네.
혹시 또 번복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그래. 지금 이제 뭐 노는 언니 프로그램에서 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아. 몸이나 이런 것들이 컨디션도 그렇고 회복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한유미 전 선수랑 한송이 선수 유명한 자매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재영, 이다영 선수 이제 얘기도 나오지만 거기는 또 약간 닮은 꼴이잖아요. 쌍둥이기도 하고. 거기는 네. 이제 쌍둥이니까. 근데 여기는 약간 정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아, 한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차분한 외모에 비해서 약간 그 제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털털한 이게 성격. 시원하게. 송이랑 저랑 네. 외모랑 네. 성격이랑 되게 크로스 아. 매치가 돼가지고 맞아요. 반대로 또 한송이 선수는 되게 터프해 보이는데 막상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조근조근 맞아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 근데 송이를 한 번도 터프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 사람들이 왜 자꾸 송이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송이가 약간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아, 그래요? 네, 왜 터프하게 생겼다고 하지라는 의문은 있어요. 이건 동생 프리미엄, 가족 프리미엄 아닙니까? 아니 저는 항상 송이를 사복 입은 모습이나 그쵸. 집에 있을 때를 많이 보니까 그냥 되게 그냥 귀엽고 엄청 여성스럽거든요. 근데 자꾸 송이가 터프하대요. 그래서 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자매랑 같은 운동을 하면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장점은 되게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기술적인 얘기를 해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상황을 그냥 한 3, 4단계까지 건너뛰고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편한 것 같고 단점은 그냥 뭐 좋을 땐 너무 이 시너지 효과가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같이 싸잡아서 욕먹는 것 같은 느낌? 팬들한테나 뭐 네, 이렇게. 그냥 이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게 송이랑 저랑 한 팀을 한번 할 뻔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긴 했는데 그때도 약간 아버지가 약간 걱정하신 게 잘하면 너네 때문에 경기도 잘하고 이기고 해서 그쵸. 좋겠지만 지면 너네 둘 때문에 졌다 소리 듣는다 라는 것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굳이 꼽자면 약간 그런 부분? 네. 걱정도 지금 유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네. 그 대표팀에서는 그래도 같이 뛴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팀에서 송이랑 저랑 같이 레프트로 주전으로 들어가서 뛴 경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가 먼저 들어갔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송이가 들어올 때쯤에 영경이가 그렇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경이는 레프트 한 자리 붙박이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저랑 송이랑 오히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같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잠깐 송이랑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진짜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그 알게 모르게 승부의 세계니까. 뭔가 그 기운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송이가 이제 연습을 훈련을 다 했어요. 시합 대비 훈련 뭐 이런 걸 다 했는데 정작 시합 가서 내가 스타팅으로 들어가요. 저 언니가 막 그러면 송이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연습은 내가 다 했는데 언니가 시합 뛰고 근데 그거를 우리 언니니까 친언니니까 티도 못 내. 맞아요. 오히려 티를 네, 못 내니까. 티를 못 내니까 자기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엔 저도 같이 이렇게 데뷔 훈련 해주고 할 때도 다 해주고 하는데 어쨌든 송이가 뭐 시합을 뛰고 이래도 난 내 동생이니까 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보면 외적으로도 되게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인터뷰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코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최근에 또 운동 선수들이 이제 외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궁금한데요. 물론 그 배구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밖에서 이제 팬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나가시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배구 선수는 왜 다 예뻐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네. 네.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좀 인식이 배구 선수는 그래도 좀 예쁜 애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수들이 외형적인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다른 여자 종목 중에서는 미디어 노출도 많고 그렇죠. 방송을 꾸준히 해주잖아요. 중계를 전 경기를 다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우리 경기를 보면서 나름 이게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경기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기력을 외형도. 보는데 내가 어떻게 화면에 나오는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외모 니트랙이네. 내가 되게 못생기게 나오고 내가 너무 뚱뚱하게 나오고 막 이런 걸 다 보니까 자꾸 외모 쪽에 관심을 그쵸. 좀 갖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걸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댓글 중에 뭐 그거죠, 막 배구도 못하는데 얼굴도 못생겼어. 아.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구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외형은 자꾸 바꾸고 그거에 싶으니까.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겠다. 워낙에 미디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실력이어도 예쁜 애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그 미디어가 예. 저는 솔직히 미디어가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거든요.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미디어 종사자로서. 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 선수들도 자꾸 그런 거를 좀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어쨌든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그 후에 그렇죠. 뭐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으면 훨씬 좋은데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바뀌어버리니까. 요즘은 약간 이게 자꾸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걱정이. 아, 이제 배구계 전체를 걱정하고 계시네요. 네. 역시. 네. 그 태극마크를 어쨌든 달고 이제 자매가 다 나라를 대표해서 이게 뛴 건데 사실 저희 둘은 뭐 국가를 대표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지금 뭐 회사를 대표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국가를 대표하는 그 느낌이 사실 진짜 궁금하거든요. 국가대표했다. 저는 근데 약간 뭐 이런 정치나 이런 거엔 관심은 없는데 되게 애국심이 되게 투철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약간 좀 국가대표 경기를 나갈 때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요. 아. 그래서 좀 그러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좀 뛰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인데도 뭐 억지로 좀 무리해서 뛰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뭔가 저는 더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냥 태극마크를 달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기에 조금 더 내가 혼신의 힘을 이렇게 좀 쏟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 애국가 TV에 나올 때 저 울어요. 한 장면 나와야 진짜요?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 막 그 애국가 나오고 이러면은 아. 막 좀 그래요. 아, 진짜요? 네. 또 여기 메달 따고 이랬을 때 보면은 이제 선수들 개항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맞아요. 같이 울기도 네, 하고. 맞아요. 저 진짜요? 김연아 선수 경기 보고 막 이러면 막 울고 이랬어요. 약간 약간 애국가가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아니, 감성이 굉장히 맞아요. 풍부하신 네. 것 같네요. 저 잘 울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감성이 풍부하신데 아까도 제빵 자격증 얘기가 나왔지만 아, 경기 중에는 이게 시원하게 그 그쵸. 욕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감성적인 건지 감정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경기할 때는 저는 운동 선수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쨌든 여기 경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목표가 이겨야 되는 거니까 좀 거기에 많이 좀 몰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약간 이런 승부욕의 네, 수단과 그게 너무 방법이라고 이렇게 좀 과몰입돼 있을 때도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예능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몰입해서 하는 네, 편이시나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자꾸 뭔가 자꾸 이렇게 경기를 하면은 네. 너무 승부욕이 지나쳐서 솔직히 녹화하면서 욕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경기하면서 중에 약간 RC 정도는 나오는 멤버들 얘기도 했지만 네. 다른 그 멤버들도 진짜 궁금한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그 박세리 전 리치 선수. 언니요? 네, 리치 언니. 실제 모습이랑 화면이랑 비슷한가요? 똑같아요. 성격이? 네, 언니가 약간 되게 호탕하고 그냥 언니가 약간 츤데레 같은 것도 있어요. 약간 오해할 수는 있는데 원래 언니가 약간 좀 그렇게 하면서도 또 다 애들 신경 써서 한 명 한 명 뭐 넌 잘 들어갔냐 뭐 괜찮냐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카톡방이 있으니까 네네. 대신에 이제 언니가 예능으로 만났는데 우리를 자꾸 후배로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의 어떤 다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개인적인 것도 그래도 이제 진로 상담처럼 진짜. 네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방송이랑 똑같아요. 네. 그 방송 외에 이제 후배로 생각하시고 많은 말씀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편이세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경험도 많고 하니까 언니가 이렇게 해주면 또 그럴 수도 있구나 또 위에 생각은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뭐 되게 도움이 될 때가 훨씬 많죠. 프로그램을 보면 운동 말고서 이렇게 사실 다방면에 다재다능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생각보다 들었어요. 네.
전 그래서 선수 때가 제일 좋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 다 해줘요 저희는. 그러니까 배구만 하면 되는. 네, 배구만 환경이니까. 하면 되는데 약간 세리 언니가 그래서 되게 놀란 게 넌 뭐 이런 거 안 해봤어? 네, 저희는 맨날 이모들이 밥 해주고 그렇죠. 네, 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숙소 생활하니까 그리고 뭐 웬만한 일은 매니저들이 다 해주고 맞아. 저희는 정말 그 훈련 시간에 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종목들은 조금 다르긴 조금 해요. 다르죠. 그리고 세리 언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에 골프를 나가니까. 외국 혼자 나가서 밥도 해 먹고 이러니까 언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한데 저희는 밥을 해 먹질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영역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설위원. 네. 이거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근데 사실 해설위원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사람마다 말하는 거 그리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냥 다르게 해석도 하는 것도 다 사람마다 달라서 저는 뭐 이렇게 그 해설위원으로서의 뭐 점수라든지 이런 게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냥 하면 할수록 사실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매년 조금씩 다른 건 있는데 그래도 뭐 처음에 첫 해 했을 때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막 그 본 적은 없지만 그 경기 준비하실 때 걱정하면서 엄청 열심히 몰입해서 할 것 아예 같거든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죠? 네. 네, 그 해설하시면서 코트 밖에서 보면은 배구가 실제 안에서 뛸 때랑은 다르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 때는 우리 코트만 보고 그렇죠.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이기는 것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되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서 나에 대해서 되게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마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 네. 해설을 하면은 어느 한 팀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양쪽 팀을 다 봐야 되고 이 코트 말고 코트 밖에 있는 웜업 좀 분위기라든지 벤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얘네 팀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막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 팀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구나라고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팀은 또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걸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지도자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도자 생각이 있어서 뭐 해설위원을 계속 하는 것도 있기 네.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은 해야죠. 운동 선수들이 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저희 프로그램이 나는 국가대표였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또 이제 친구 혹은 이제 가까운 후배들 베테랑 선수들이라든가 이제 은퇴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은퇴를 이제 한번 번복을 하고 다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선수들이 다른 쪽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방향이 좁은 거예요. 대부분 뭐 지도자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배구 쪽만.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체육회나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쪽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부도 해야 되고, 맞아요. 좀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지금 되겠지라 당장,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딱 와야지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좀 시간 투자 같은 것도 좀 하면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들도 있고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협회나 연맹 이런 데도 있는데 사실 스포츠 관련된 협회나 연맹에 선수 출신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안 해요. 아하. 네 그래서 그리고 자꾸 그냥 못한다고 모른다고만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본인의 성향을 잘 아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원래 말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뭐 이런 해설위원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게 또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알면은 그 직업, 그 제2의 삶을 선택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딱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공부해라 내 자신을 알라. 이거 이제 교과서에 나올 법한 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유미 위원과의 새 인사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해에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이 팬분들이랑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는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고 또 이 뭐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다 끝나가는데 스포츠 스포츠입니다. 네. 죄송해요. 네, 스포츠도 저도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고 뭐 예능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 네. 스포츠도 많이 사랑해주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유미 위원과 정현우 PD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